나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같은 반에 좀 내성적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랑 롤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그 친구가 티어도 엄청 높았고 뇌지컬로 게임을 하다 보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친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걔네 집에 놀러도 가게 되었죠. 친구가 도어락을 딱 여는데 키 크고 날씬한 예쁜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줌마가 친구 엄마였어요. 진짜 엄청 어려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 엄마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고 쳐서 일찍 친구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30대 중반 정도였던 거죠. 친구 엄마를 처음 보고 난 후엔 매주 주말마다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죠. 사실 친구보다는 그 아줌마 보러 간 게 더 컸어요. 아무튼 나는 그때 알 거 다 알고 해볼 거 다 해본 혈기왕성한 남중생이었거든요. 여자만 보면 그냥 막 끌리고 그랬어요. 놀러 가면 거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친구가 워낙 내성적이라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 엄마는 내가 오래 있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과일이나 간식도 챙겨주고 맛있는 점심도 차려주었죠. 몇 주 동안 계속 친구 집에 놀러 가다 보니 어느새 친구 혼자서 게임하고 있을 때 나랑 친구 엄마랑 둘이서 몇 시간씩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창식이 너는 애 같지 않고 너무 성숙한 것 같아. 말도 어쩜 이리 재밌게 잘하노. 우리 영수보다 키도 훨씬 크네. 너 여자도 만나봤겠네. 그래 연애는 몇 번이나 해봤어? 혹시 우리 영수도 만나는 여자 있어. 주로 이런 대화 내용들이었죠. 솔직히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 엄마를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옥순 아줌마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맘에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얼마 없는 용돈으로 친구 엄마 먹으라고 과자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그랬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미친 마음이 들었죠. 친구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을 때 친구 엄마한테 저 귀가 좀 가려운데 귀 파개로 귀 한 번만 파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친구 엄마가 호탕하게 웃더니 그래 파줄게. 이리 와봐 하면서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때 일부러 친구 엄마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누웠는데 진짜 야릇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누가 제 귀 파준 건 처음이에요. 아줌마가 첫 경험이에요. 그랬더니 친구 엄마는 첫 경험이란 말이 웃겼던지 키는 훤칠한데 그래도 아직 애는 애네 하면서 귀엽다고 웃으면서 다음에 또 파줄게. 대신 다른 여자한테는 귀 맡기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심쿵했네요. 이후부터는 친구 엄마랑 스킨십도 늘어났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일부러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 순진한 척하며 여자에 대한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친구 엄마 머릿결도 만져보고 그랬죠. 그리고 친구 엄마랑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영수 학교 생활도 걱정되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연락 좀 해달라고 매 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그걸 핑계로 친구 엄마랑 자주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가끔 전화 통화도 했는데 심심해서 밤에 전화하면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기도 했죠. 통화하면서 친구 엄마가 먼저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여자친구랑 손다음으로 진도를 못 나가겠다 하니까 훗, 귀엽네. 쑥맥이구나 하면서 상담도 해주었고요. 자기가 연애 코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당시에 연애를 안 한 지 꽤 오래됐다고 했어요. 2년 전 영수 아빠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하고부턴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서 제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당시 직업이 뭔지는 정확히는 몰랐지만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됐다는 말이 잘 안 믿겼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거의 일상이 돼 버리고 여름이 되면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옷도 얇아지니까 친구 엄마 몸매가 슬슬 드러나는데 진짜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피부가 아주 하얀 건 아닌데 몸이 길쭉길쭉하고 피부가 매끈하다 보니 진짜 매력적인 여자로 보였거든요. 어느 날은 영수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가고 집에 없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고 친구 집에 초인종을 눌렀죠. 친구 엄마가 문을 열어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데 영수 집에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아줌마랑 놀다 갈래요 해버렸어요. 친구 엄마는 그래 알겠다 하면서 점심시간은 좀 지났으니까 과자나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과자랑 음료수를 챙겨주었어요. 단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왠지 모르게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줌마랑 둘만 있으니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승모근이랑 어깨, 목 뒤쪽이 자주 뭉치고 그랬는데 긴장까지 하니까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손으로 목덜미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가 어깨 아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뭉친 것 같아요 하니까 그럼 잠깐 뒤돌아봐. 마사지 해줄게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 엄마가 긴 생머리인데 샴푸 냄새도 은은하게 나고 몸에서 나는 건지 바디워시 냄새인지 향긋하면서 상쾌한 냄새도 나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허리 펴, 턱 당겨,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 여기 뭉쳤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0분 정도 내 어깨를 풀어주셨어요. 나도 갑자기 삘 받아서 아줌마, 저도 마사지 해드릴게요 했더니 친구 엄마가 됐어.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면서 억지로 해드리겠다고 했죠. 답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마사지를 시작했는데 친구 엄마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가 진짜 자극적인 거예요. 일부러 등 쪽에 바짝 붙어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간신히 꾹 참고 있었는데 그녀가 나한테 우리 창식이 참 착하네 이러는 거예요. 너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잘 챙겨줄 것 같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힘도 세고 말야 하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손도 길쭉해서 마사지 시원하다 이러면서요. 당시에 나는 마사지하는 법 같은 건 제대로 몰랐거든요. 그냥 대충 주무르면서 본능을 억누르기에 바빴죠. 나도 긴장하니까 손짓도 점점 과감해지고 일부러 어깨 밑으로 팔뚝에도 손이 가고 좀 부자연스럽게 마사지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 엄마도 다 눈치챘을 텐데 일부러 모르는 척 가만히 마사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 엄마 목덜미 뒤에서 백허그를 해버렸어요. 친구 엄마도 한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잠시 뒤 우리 창식이가 왜 이럴까? 하고 물어오는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아줌마가 내 마음은 알겠는데 이러면 안 돼. 너는 아직 어리고 나한테는 아들 같은 존재라서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안고 있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잠시만이야. 그러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해야 하나? 사귄 것도 아니고 썸을 탄 것도 아니지만 나름 나만의 순수한 마음으로 여자를 좋아했던 거라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친구 엄마가 내가 나 좋아하는 거 알고는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 친구고 우리 사이는 절대 안 돼. 너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으니까 분명 좋은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 거야.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 생길 거고 나 같은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같은 여자는 앞으로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요. 하니까 친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 영순의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네요. 15년이란 세월이 흘러 어느덧 30대 초반의 어른이 되었죠. 문득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 한 통의 청첩장이 집으로 배달되었네요. 중학교 시절 단짝이었던 영수 녀석의 결혼식이었어요. 영수 결혼 소식보다 더 마음을 흔든 건 영수 엄마, 옥순 아줌마가 나를 무척 보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었죠. 결혼식에 꼭 참석해달라는 영수의 부탁에는 옥순 아줌마의 그리움이 짙게 묻어있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흐릿한 기억 속 아줌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영수 녀석보다 오히려 아줌마가 더 궁금해지더군요. 따뜻한 봄바람에 분홍빛 벚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일요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식이도 왔구나.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맙긴 뭘. 당연히 와야지. 영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모비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 그 틈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에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인이 옥순 아줌마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의 미모는 여전하더군요. 오히려 예전엔 몰랐던 깊어진 눈매와 우아함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어릴 땐 그저 예쁜 아줌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보니 배우 견미리 씨를 빼닮은 정말 출중한 미인이었어요.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신부 측 엄마가 너무 젊어 보인다며 계모나 누나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네요. 왠지 모르게 입안이 바짝 마르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듯 했어요. 바로 그때였죠. 저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옥순 아줌마의 시선 역시 닿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창식아, 너 맞지?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색함도 잠시. 옥순 아줌마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살갑게 말을 걸어왔어요. 창식아, 진짜 오랜만이네. 어릴 때도 참 반듯하게 잘생겼었는데 이렇게 훌쩍 커서 더 멋있어졌네, 너. 아줌마 아니, 어머님도 그대로시네요. 정말 하나도 변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저의 어색한 호칭에 옥순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됐고 그냥 편하게 아줌마라고 불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색하게 굴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15년 만에 다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잊었던 인연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어요.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세 예전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네요.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어느덧 우리는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주말 저녁 분위기 좋은 호프집 구석자리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던 중 문득 어린 시절 옥순 아줌마와의 풋풋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죠. 아줌마, 혹시 옛날에 아줌마가 제 귀 파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옥순 아줌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 귀 파줬었지. 그때 창식이 너 되게 귀여웠었는데 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저 아줌마 말씀대로 그때 이후로 다른 여자한테 귀 파달라고 한 적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에 옥순 아줌마는 피식 웃더니 유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착하네. 우리 창식이. 그럼 오랜만에 아줌마가 다시 한번 귀 파줄까? 정말요? 그럼 당연히 좋죠. 아줌마가 파주는 귀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거려. 저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죠. 옥순 아줌마는 웃으며 손짓했어요. 그래. 그럼 이리 와봐. 그 순간
15년 전 풋풋했던 중학생과 아름다운 아줌마 사이에 야릇하고 설레던 순간이 마치 데자비처럼 생생하게 뇌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우리 두 사람의 묘하고 아찔한 로맨스를 조심스레 예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나름 키도 크고 외모도 빠지는 편이 아니라 연애 경험도 꽤 많았네요. 직장 입사 동기인 여자친구는 올해 26살이었고 입사 후 첫 배정을 같은 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고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의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이별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잘 웃고 유쾌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평소 잘 웃고 활달한 성격이라 딱 제 이상형이었죠. 저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이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여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지내게 되었네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3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사소한 오해와 엇갈림들이 쌓이면서 결국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별 후유증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했던 여자친구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한동안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여자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에 휩싸여 당분간은 연애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울적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청첩장이 배달되면서 청첩장과 함께 전해 들은 영수 엄마, 나의 첫사랑, 바로 옥순 아줌마의 소식이었죠. 어린 시절 흐릿한 기억 속 아줌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과연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텅 비어버린 마음에 옥순 아줌마에 대한 묘한 궁금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옥순 아줌마와 15년 만에 어색함을 깬 뒤 우리는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톡톡 문자가 왔죠. 창식아, 여자친구는 있니? 솔직하게 답했죠. 아뇨, 없어요. 3달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 쯔쯔. 그럼 외로워서 어쩌냐. 우리 창식이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놀리는 말투. 여전하시다니까. 저도 능글맞게 받아쳤죠. 아줌마가 저랑 놀아주면 되죠 뭐. 넌 참 어릴 때나 지금이나 뺀질거리는 건 여전하구나 하면서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그나저나 아줌마는 만나는 남자 있으신가요? 아줌마는 뜸을 들이더니 답하셨어요. 나는 헤어진 지 꽤 오래야. 얼마나 됐는데요? 한 2년 가까이 되지 아마. 와,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대. 아줌마 나이면 여자로서 한창 물오를 나이 아닌가요? 참나. 창식이 너 아줌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이제 다 컸다 이거지? 네. 원래 아줌마보단 제 키가 더 컸는데요. 뭘? 아줌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 술 한잔 하니 밥이라도 한번 근사하게 사주세요. 슬쩍 데이트 신청을 감행했죠. 어느 주말 저녁 분위기 괜찮은 호프집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던 중 왠지 모르게 옛날 중딩 시절 풋풋했던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더라고요. 술 기운도 살짝 오르겠다. 용기를 내서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죠. 아줌마, 혹시 옛날에 아줌마가 제 귀 파주셨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아줌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아, 귀 파줬었지 맞다. 그때 창식이 너 되게 귀여웠었는데 저 아줌마 말씀대로 그때 이후로 다른 여자한테 귀 파달라고 한 적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능글거림에 아줌마는 피식 웃더니
유하게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착하네. 우리 창식이. 그럼 오랜만에 아줌마가 다시 한번 귀 파줄까? 정말요? 에이, 설마 정말 파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좋죠. 아줌마가 파주는 귀가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걸 제가 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옛날 생각도 나는데 이리 와봐. 그 순간 15년 전 풋풋했던 중학생 꼬맹이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줌마 사이에 야릇하고 설레던 찌릿찌릿한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뇌리를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다시 시작될지도 모르는 우리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 아찔한 로맨스를 본능적으로 예감했죠. 두근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면서요. 그날 이후 보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늦은 밤, 넷플릭스 미드를 보면서 맥주를 홀짝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 초인종을 쉴 새 없이 눌러대는 거예요.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밤중에 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폰 화면을 켰죠. 화면에는 헐. 옥순 아줌마가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창식아 아줌마야.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아, 아줌마가 웬일이세요? 잠깐만요. 저 옷 좀 챙겨 입고 문 열어드릴게요. 집에서 편하게 트렁크 팬티만 입고 뒹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아줌마가 갑자기 밤에 들이닥치다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다급하게 추리닝 바지에 반팔면 티를 허둥지둥 껴입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한 다음에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었죠. 제 눈앞에 서 있는 옥순 아줌마는 평소에 보던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와, 이 아줌마 작정하고 왔구나. 딱 느껴졌죠. 짙어진 눈 화장에 몸매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블랙 원피스를 쫙 빼입고 제 앞에 서 있는데 마치 나한테 점수 좀 따려고 데이트 전에 풀 메이크업하고 제일 예쁜 옷으로 갈아입은 썸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왠지 평소보다 더 어려 보이려고 애쓴 키가 팍팍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쿵, 쿵, 쿵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은근히 동경해왔던 첫사랑, 친구 엄마, 20살 연상녀 뭐 이런 야릇하고 복잡한 수식어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이면서 본능적인 야수성이 슬슬 깨어나는 것만 같았죠. 아줌마,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창식이, 뭐하고 있었어? 아, 그냥 심심해서 TV 보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줌마는 제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침대에 털썩. 저랑 나란히 걸터 앉았어요. 아줌마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줌마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딴소리를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창식이는 뭐 하고 있나. 갑자기 궁금해서 와봤지.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 야심한 밤에 지나가는 길에 남의 자취방에 들른다. 솔직히 핑계도 너무 어설펐죠. 이 아줌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밤에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설마 아니겠지.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야릇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아줌마는 방을 슬쩍 둘러보더니 엉뚱한 말을 꺼냈어요. 요즘 날씨도 꽤 좋은데 창식이는 집에서 TV만 보고 있었구나. 너도 하루빨리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 네? 갑자기 웬 여자친구 타령. 속으로 갸웃거렸죠. 영수는 장가도 갔는데 너도 하루라도 빨리 좋은 애인 만들어서 알콩달콩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 저는 아직 당분간은 혼자 지낼 생각이에요. 그나저나 저보단 아줌마가 더 급한 거 아니에요?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당연히 외롭지. 나도 여잔데 남자한테 사랑 듬뿍 받으며 살고 싶지. 근데 말처럼
그런 인연을 쉽게 만날 수가 있나. 그렇게 아줌마가 걱정되면 창식이가 아줌마 애인 해주면 안 될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옥순 아줌마의 그 갑작스러운, 하지만 어딘가 기다렸다는 듯한 고백에 순간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줌마가 지금 나한테 애인이 되어달라고 진심으로? 현실감이 없었죠. 꿈인가 생시인가 싶고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야릇한 흥분감. 입안은 바짝 마르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어요. 어색한 침묵이 팽팽하게 흐르는 방 안. 옥순 아줌마는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 손을 곧게 모으고 제 입술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떨리는 눈빛, 살짝 붉어진 뺨 진짜로, 진심으로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게 느껴졌죠.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줌마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응, 진심이야. 그 짧은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순간 둑이 무너진 것처럼 억눌렀던 감정이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풋풋했던 중딩 시절부터 지금까지 15년 넘게 마음 한켠에 고이 간직해왔던 짝사랑의 감정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튕길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렬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으니까.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정말, 정말이니? 옥순 아줌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마치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네, 정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미 마음은 통했고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의 아찔하고 은밀한 로맨스를 예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진짜 연인 맞는 거지? 당연하죠. 그렇게 옥순 아줌마와의 아니,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꿈만 같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15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연인처럼 뜨겁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죠. 어린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꿈결 같은 나날들이 현실로 펼쳐진 거예요.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옥순하니 자기의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배려는 서툴고 어리숙한 저를 항상 편안하게 이끌어 주었죠. 물론 가끔씩 친구 영수 녀석이 눈에 밟히기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미가 펼쳐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 주인공이 바로 저 박창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쉬는 날이 너무 좋아서 차 끌고 양평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박았는데 당연하게도 100대 0이 나왔고 제 차 수리비며 병원비 모두를 그쪽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기로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집으로 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재활병원을 찾았어요. 그동안 10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완전 무사고였는데 제 과실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다는 게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무튼 병원에 도착했더니 교통사고 당해서 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에 능숙하게 제 과실이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 과실이라고 했더니 바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몇 가지 검사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보고 입원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입원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입원해서 치료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사는 집에 에어컨이 안 좋아서 덥기도 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으면 합의금을 조금 더 잘 쳐준다는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던 차에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병원의 2인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재활병원이라 그런지.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거의 다 나이롱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라서 뭐라고 말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아저씨는 택시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 본 적이 손으로 꼽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나온다는 연락받으면 그때만 병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게 바로 밖에서만 듣던 나이롱 환자인가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 병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가짜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2인실이지만 마치 독실처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병원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밥 먹으려고 깨우면 일어나서 대충 밥 먹고 오전 의사가 와서 형식적으로 불편한 곳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점심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또 누워만 있다가 낮잠 자고 있으면 재활치료받으라고 간호사가 깨웁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그때가 유일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시간 정도 찜질 치료 비슷한 것을 했고 따뜻한 팩을 한다거나 안마기계를 붙여놓고 30분 정도 누워있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오후에 간호사가 한번 들러서 상태 체크하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었고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 무료하고 지루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매일 밖에 나가서 오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나마 한 가지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루 한 번 물리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물리치료 자체가 별로 특별할 일은 없지만 병원 안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가 옆에서 치료를 담당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첫날부터 이쁜 여자가 담당이었고 그 뒤로 매일같이 같은 사람이 저를 치료해줬어요. 치료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맨사리에 젤을 뿌리고 안마기 같은 기계로 한참 문질러주기도 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예쁜 아가씨가 해줘서 더 기분 좋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동글동글한 얼굴이고 약간 살집이 있는 편이라서 오히려 더 보기 좋고 제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통통하고 볼륨 있는 몸매의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 그녀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답답하고 요즘 구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한 줄기의 빛처럼 제 스타일의 예쁜 여자와 대화도 나누고 치료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그녀에게 호감을 얻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더 많이 말을 걸었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치료받는 동안 대화도 나눴는데 저랑 개그 코드 여러모로 저와 잘 맞는다 싶었어요. 이거 잘하면 병원 퇴원하기 전에 꼬셔서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따로 침대에 누워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30분 이상 있다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한 2주 가까이 그녀와 매일 같이 보면서 진짜 많이 친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항상 엎드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날은 똑바로 누워서 배 쪽을 하더라고요. 항상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 얼굴 마주 볼 일도 없었고 그녀의 손길에 제가 반응이 오더라도 엎드려 있어서 가릴 수 있었는데 난감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해소할 방법도 없어서 많이 쌓여졌어요. 손만 대도 민감해진 상황에서 젊은 여자가 젤을 마르고 제 몸을 만진다고 상상만 해도 짜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똑바로 누웠어요. 평소 같으면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똑바로 누워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서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치고 근육까지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치료만 하고 있었고 커튼 속에 그 방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남녀 둘이서 커튼 쳐진 좁은 공간에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상반신을 다 내놓고 있었는데 오직 라텍스 장갑 하나만 끼고 있는 여자가 제 몸을 여기저기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가 의식하며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흘렀고 10분 정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라텍스 장갑에 낀 손으로 만져주는데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저도 모르게 제 몸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하의를 헐렁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나도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순간 창피해서 혼났고 그녀도 금방 눈치를 채고는 얼굴부터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와 친하게 지내고 좋았던 관계까지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또다시 말없이 치료가 진행됐어요. 여전한 제 아래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던 그녀가 결국 못 참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이죠. 진짜 너무나도 민망했습니다. 건강하긴 쓸데없이 건강했죠.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 다음부터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이야기나 쏟아냈습니다. 원래 아무한테나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진짜 예쁘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반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이고 퇴원하고 나가서도 보고 싶다고요. 이런 고백이 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손으로는 계속 치료를 하고 있었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와서 누워있는 제게 뭔가를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짜릿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커튼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지. 아래로는 그녀가 계속 제 허리 쪽을 만져주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숨도 못 쉬게 덮쳐오는 그녀의 립스는 제 정신을 멀리 달아나게 해버렸어요. 만약 이곳이 병원이 아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녀와 몰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합의를 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원하는 날 그녀에게 찾아가서 연락처를 받아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저와 함께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약간 통통한 그녀는 정말로 너무나 화끈했습니다. 사랑도 빠르고 고백도 빠르고 진도도 정말 빠르게 나갔어요. 제가 퇴원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만나서 술 마시고 입맞춤하고 그녀의 집까지 초대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잘 만나면서 사귀고 있고 요즘도 가끔 제게 그런 방법으로 입맞춤을 해주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게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덕분에 푹 쉬면서 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한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편을 뜻밖의 보게 되어서 생각이 난 김에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한 스토리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저희 부모님이 아시는 분 소개로 맞선 비슷하게 해서 만나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처음 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참 착해 보여서 결혼하게 되면 자기 가족들과도 잘 어울리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될 것 같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대요. 전 남편은 그동안 사귄 여자가 여럿 있었는데 모두 결혼을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전 남편이 효자라는 것이었대요. 전 남편에게는 여동생 1명과 남동생 2명이 있었죠. 당시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셔서 전 남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도 시동생들과 부모님을 각별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첫 만남에서도 전 남편은 장남이면서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뜸 물었어요.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책임감이 강한 장남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집에선 장녀였던 터라 전 남편을 이해했어요. 전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저희 친정집에도 맞사이로서 역할을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참 듬직하니 마음에 들었어요. 요새 사람처럼 얕지도 않고 계산적이지도 않고 순수한 점이 좋았어요. 시댁 쪽에서는 제가 직장도 좋고 전 남편이 절 마음에 들어 하니까 무척 좋아했습니다. 마침 시동생이 오랫동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는데 장남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시부모님 말씀 따라서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 좋았어요. 전 남편은 전문직 정사원이어서 수입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용돈부터 아직 대학생인 남동생 용돈까지 잘 챙겨주고 있었죠. 저도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무렵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할 아가씨가 임신하게 되자 급히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시부모님은 순서를 중시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장남이 우선이었죠.
당연히 장남인 전 남편이 아기를 먼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속도 위반해서 아이를 먼저 낳으신 걸 뭐라 하진 않으셨지만 대신에 저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부터 뵐 때마다 아기 소식을 물으셨어요. 아이는 빨리 낳아서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한약도 지어주시고 매일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언젠가는 임신하겠거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한약도 잘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너무 먹기가 역겨워서 거의 먹지 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임신을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결혼 석 달이 되었을 때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첫 손주라서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전 남편도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면서 자기 자식이냥 아기가 보고 싶다고 동생 집에 아기용품 선물을 사들고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때쯤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혹시 피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직장 일 때문에 아이를 일부러 늦게 갖는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냐며 행여 그럴 생각 말하고 다그치셨습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는 시부모님이 맡아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병원에 함께 가서 문제가 없는지 진단받아보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진찰을 받았어요. 시어머님도 들으셨지만 임신하는데 저는 이상이 없고 지극히 정상이니 혹시 걱정되시면 남편분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들한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 사이인 줄 눈치챈 의사가 요새는 남성 불임이 많다며 며느리는 이상이 없으니 아드님이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 확실히 아니죠.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을 해놓고 잠깐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지만 무슨 당당한 일인 것이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오래전 철없던 시절에 술집 여자를 만나서 임신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유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의사도 나도 놀랐어요. 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 앞에서 저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걸 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는 저에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알게 되었죠. 술집에서 만나서 임신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전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다 했냐며 시어머니에 대해 화를 내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몰래 강제 유산을 시켰대요. 절대 술집에서 놀던 여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었대요. 아무튼 이 일 이후 저는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젠 점점 노골적으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몰랐던 전 남편과의 과거까지 알아버렸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래도 일절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기 싫어서 퇴근 후 회사 일도 많이 피곤했지만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겨울 김장철이 다가오자 회사 직원 가족이 배추 장사를 했는데 완전 싼 가격에 배추를 판매한다고 해서 많이 사드렸어요. 저는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꽤 많은 양을 주문했습니다. 넉넉히 해서 동선에도 주고 시어머님께 자랑삼아 한번 해드리고 싶었죠. 친정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김장 못하게 하려고 김장해서 보내드릴 생각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함께 거들어달라고 하면 뭐하러 이렇게 많이 김장하냐고 한 소리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전 남편이 출장 간 날을 잡아서 김장을 했습니다. 절인 배추니까 레시피 보고 고추 양념만 잘하면 되겠거니 했었죠. 그렇게 이틀을 혼자서 거의 꼬박 날 세워가며 했습니다.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누려놓고 잠깐 쉬고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서 더디 걸렸지만 겨우 다 끝내고 나니 무너지듯이 너무 피곤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끙끙 앓고 누워서 미친 듯이 잤네요. 얼마나 한참을 잤을까 저도 모르게 제가 앓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하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도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몸이 피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마법이 빨리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하지 말 걸 후회도 했지만 막상 김장을 담아놓은 김치통들을 보니까 흐뭇했었죠. 그리고 회사에는 하루 연차를 쓰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전 남편은 무식하게 김장을 혼자 했냐면서 속상해하며 다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때 바로 병원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때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았어요.
동선에 아기가 돌잔치할 때도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눈빛으로 보곤 했어요. 그렇잖아도 비참한데 동서의 아기를 안고서 전 남편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친구들을 만나도 아기 키우는 얘기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고 전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시댁에 무슨 빚을 진 듯한 모양새로 더욱더 나름 잘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부모님 용돈과 선물도 자주 해드렸고 자주 찾아뵙진 않았어도 저는 맏며느리 역할을 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되어가자 시어머니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유명 불임 클리닉 센터에 갔는데 불임 진단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나이가 적을 때 서로 헤어지는 게 좋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을 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그렇게 종용하셨어요. 처음엔 전 남편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는 화를 많이 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가세해서 전 남편을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곤 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을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전 남편이 자식 없이 인생을 보내는 건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네요. 자식 못 낳는 며느리로 시댁 식구들 눈치나 보고 살면 뭐 하겠냐고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라고 하면서 벌써 선볼 아가씨까지 물색하며 다니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놓고 시댁 출입을 금지하셨어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서 결단을 내렸다며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 생신에 남편이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서는 박차고 나가시고 시아버지도 헛기침만 하시고는 나가버리셨어요. 그 자리에 왔던 서방님 부부와 아가씨도 표정이 굳어져 버렸고요. 전 남편은 난처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처음에 서방님과 동서 아가씨도 저에게 위로를 많이 했었지만 어느 순간 저를 소닥 보듯이 불청객 취급했어요. 알아서 눈치껏 사라져주길 바라는 표정이었죠. 시부모님은 일부러 더욱 난감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간 사이가 좋고 말고 할 거 없이 본인이 이판사판 해보자는 심산이셨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이혼시키려고 작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전 남편을 놓아주지 않고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여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명절 때도 문전박대를 당해서 돌아왔고요. 전 남편이 방패막이 되어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저를 감싸고 돌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전 남편은 절대로 자기 부모님과 연 끊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댁 출입을 하지는 못하고 몇 년 동안 전 남편 혼자 시댁 출입을 했습니다. 전 남편 시부모님께 불임 클리닉 센터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시험관 아기로 낳게 되면 쌍둥이 낳을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어요.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는 잘 안 되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자기네 핏줄 아니라고 얼마나 저한테나 그 아이한테 못되게 굴지 뻔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두 번째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아니 글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동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불행했고 힘들었습니다. 남들처럼 인신만 하면 내 인생은 완벽한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움이 심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이 아닌가 했어요.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상상 임신이라네요. 그렇게 결혼 5년이 넘어가도 전 남편과 제가 이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자 열이 받으셨는지 저희 친정 어머니를 불러서 이혼을 시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들 인생 돌려주라고 했다네요. 그동안 속상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나 보네요. 시댁 출입도 금지당하고 왕따당한 사실을 모르셨나요? 시어머니 말을 듣고서 친정 부모님께서 엄청 우셨습니다. 그쯤 되자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두고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를 만나고 있지 않나 의심도 갔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당시 우울증도 심하게 와서 성질도 괴팍하게 많이 변해가더군요. 전 남편과 매일 다투고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전 남편을 보신 시부모님은 잘 됐다고 얼마나 손뼉을 치셨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친정어 여동생에게 울며 불며 하소연했어요. 그렇게 철석같이 내 옆을 지켜주겠다던 남편이 시댁집으로 들어가서 며칠씩 오지 않아서 엄청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망하게 된다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 걸더니 딸 좀 제발 데려가라고 부탁한다고 사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 처사에 화가 나 있었던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아들 가진 갑질 행세를 하느냐고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제 전남편 와이프 자리 비켜주면 시집 오겠다는 색시들이 줄 섰다면서요. 저를 남편한테 빈대처럼 붙어있는 벌레처럼 봤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제 지긋지긋해서 함께 못 살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우는 소리, 칭얼대는 소리도 지겹고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는 소리도 지겹고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친년 취급한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었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노처녀인데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별거 중이라고 말했는데도 괜찮다며 전 남편과 사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자랑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랑 함께 있으면 불임이건 아니건 간에 너무 힘들다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젠 저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대 얻어맞아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도 몰랐으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합의 이혼만 해주면 최대한 빨리 그 여자랑 재혼하고 싶단 말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재산을 분할하지도 않고 모두 주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충분할 테니 당장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정했다가 악을 쓰고 때를 써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3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남동생이 매형인 전 남편을 만났는데 이혼 결심을 굳혔더랍니다. 그리고 벌써 그 여자와 함께 살려고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누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절차 밟아요. 그러면서 남동생이 저의 손을 잡고 매형 놔주자고 했어요. 엄마도 모두들 생각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요. 매형 놔주고 나서 누나 인생을 다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현재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더 많아요. 전부인과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딸과 아들이 둘 다 유학 간 바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긴 했어도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한마디로 돈 많은 남자였습니다. 회사에서 오며 가며 저를 한 번씩 봤다는데 이혼녀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이혼녀라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진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바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전 남편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말에 약이 올라서 저도 재혼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재혼과 동시에 회사도 그만두고 멋지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았습니다. 같은 동년배 친구들은 아이들 교육이다 뭐다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 때 저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 쓰고 사는 재미도 꽤 괜찮더군요. 아이도 한 번도 안 낳아봤겠다. 속 썩이는 애들도 없겠다.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매일매일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시스테테로 전신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고 얼굴에 보톡스 맞고 그리고 코 성형까지 했어요. 명품 핸드백까지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이쯤 되니 얼굴과 몸매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거기에다 남편이 다정다감하게 잘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백화점에서나 길을 갈 때 유모차 끌고 가는 아줌마들에게 시선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만 봐도 내가 낳은 아이인 것처럼 신기하고 경이롭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자제해서 현재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현재 남편이 회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줄 팀을 새롭게 꾸렸다고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죠. 새로운 법률 상담팀은 기존의 전문직 종사자들 3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6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는데 그 부인들이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서 잘 어울리면 좋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남편 내조를 위해서 참신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낯이 익었습니다. 전 남편인 줄 바로 알아챘어요. 못 본 지 꽤 오래되었는데 그새 많이 늙었더라고요. 전 남편이라고 생각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서 참 보기가 딱했습니다. 거기에다 따라온 그 여자, 나랑 이혼하기 전에 사귀었다는 그 여자도 왔어요. 아니 뭐야? 이렇게 못생긴 여자였다니 완전 아줌마에다 촌스럽고 겨우 저런 여자랑 재혼하려고 이혼하자고 기를 쓰고 덤빈 거였다니. 전 남편을 따라온 그 여자를 보고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거기에다 대보니 완전 여신 같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보고 살짝 놀라긴 했지만 닮은 사람인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눈치였습니다. 엄청 예뻐졌고 날씬하고 화려해져서 옛날에 수다분했던 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악수를 청했어요. 이혼한 전 부인을 벌써 잊었냐고 했더니 둘 다 깜짝 놀라더군요. 현재 남편에게도 소개해줬어요.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떠난 전 남편이에요. 세상에 여기서 만나다니. 현재 남편은 쿨하게 2년 한 번 대단하다고 하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 와이프는 매우 당황했어요. 아무리 애를 2번씩이나 낳았다고 치더라도 얼마나 관리가 안 되었던지 뱃살도 축 처지고 얼굴이 완전 후덕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여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런 여자랑 애기 낳고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볼품 없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도 제가 선배이니 먼저 아는 체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여자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반가워요. 저는 당신 남편의 전부인이에요. 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내민 손을 가볍게 터치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편과 전 남편 와이프는 그 자리가 매우 불편한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다른 두 분 부부들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남편이 일단 어찌됐건 즐겁게 식사하자고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전 남편과 그 여자는 식사하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지만 대화가 오갈 땐 억지 웃음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가버렸을 텐데 잘 참고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식사 중에 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지만 완벽한 제 외모에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다른 부부들이 저보고 완전 미인이라며 이구동성 말했는데 듣기 참 좋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따로 전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겨우 저런 여자랑 살려고 나랑 이혼했다니 참 실망이네. 아니지, 씨바지 능력이 있었지, 씨바지. 그리고 말했어요. 씨바지는 아주 대단한 거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 잘 지내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이젠 제발 내 주위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부탁이야. 나 새 출발하는데 잡것을 보게 되니 옛날 일이 생각나서 말이야. 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아주 최대한 교양 있게 말했는데 너무 심했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과 사는 그 여자한테도 가서 말했어요. 전 남편이 당신과 살겠다고 집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요. 유부남 이혼시키고 사니까 살만하던가요? 아님 전 남편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같이 살자고 하던가요?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끝까지 제가 이혼 안 해줬으면 불륜녀로 남았을 텐데. 저도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거지 같은 당신 남편을 떠나게 됐잖아요. 난 지금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당신이나 당신 남편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주세요. 플리즈.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 와이프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뒷걸음질 치더니 전 남편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제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전 남편은 알아서 법률 상담팀에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렇게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한테 내가 왜 그렇게 매달렸는지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저런 인간과 이혼하기를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련된 현재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명의 장난이란 게 있을까요? 전 남편과 그 불륜녀를 보니 원하는 대로 끼리끼리 만나서 좋고 난 기다리던 운명의 남편을 만났으니 또 거기에다 불쌍한 전 남편을 보며 옛날의 회한을 털어버렸으니 말입니다.